이번에 대검이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합동수사팀을 대대적으로 꾸리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백혜룡 경정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쯤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게 실화야? 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대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확인해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검찰은 말레이시아 조직과 간세청 직원이 연루된 마약 사건을 총력을 다해서 막아왔던 기관입니다. 네. 수사의 대상이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서 진실 규명하겠다, 제도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들의 행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참 뻔뻔하다, 네. 무방무치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 경정님이 사실 인천세관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하려고 했을 때도 검찰이 다 막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검찰이 이번에 이 수사에 뛰어든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합동수사팀 구성하고 출근시킨 그 자체가 위법합니다. 네. 수사방해, 공무집행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증거인멸하는 의도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경정님은 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실제 이 마약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내불수에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지금 방금 최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74kg 마약 밀수에 멈춰 있는데 사실은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서고요. 300kg 정도 되는 거고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약이 유통되거나 유통되기 위해서 준비 작업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의 영장을 검찰이 막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이 송병호,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이들이 총체적으로 연합하고 해서 이 사건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와, 다시 한번 아니 질문해 주길 바랍니다. 아니 경정님, 네네. 지금 뭐 저를 비롯해서 듣는 분들이 지금 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요거는 네네. 다시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네. 적발하신 게 이제 74kg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양이 역대 뭐 두 네네. 번째 규모라고 해서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경정님께서 300kg의 규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백현웅 수사팀에서 수사를 열심히 해서 밝혀낸 게 아닙니다. 수사를 열심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최초 적발한 것이 인천지검 강력부예요. 그리고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같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사건을 수사를 했었고요. 어느 순간 이 사건들이 덮여버렸어요. 그걸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지난 후에 영등포 백혜룡 수사팀에서 마약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실체를 밝혀내고 그 당시 덮었던 그 검찰에서 꼼꼼하게 덮었던 그 내용들을, 그 사안들을 들추어내기 시작하니 외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인천지검장이 심우정이었다. 예, 이제 조금 뭔가 흐름이 좀 잡히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 경정님이 지금 또 현직에 계시고 지금 상황이 또 바쁘시고 그러실 테니까 이 정도에서 저희가 전화 통화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상설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정도 수준에서 수사가 진행돼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최욱 앵커님도 이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셨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지금. 상설특검 특별검사 5명, 수사관 20명 이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안은 맞아. 최초 관세청과 국정원이 개입을 했던 사건이에요. 네. 이들이 들여오도록 도와주고 방임하고 했던 사건입니다. 국가안보기관 전체가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 밝혀내지 않고 이대로 덮어두면 대한민국 안보 지켜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이거는 너무 대한민국 언론에서 이건 취재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큰데. 그러니까요. 경정님, 네, 저희와 전화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댓글에서 경정님을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그 신변에 대한 안전 꼭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통화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네네네네. 드리겠습니다. 대검에서 합동 수사팀을 꾸리고 출범시키는 이 보도자를 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언론에서 저에게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국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알려나가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백혜룡 경정님, 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백혜룡 경정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네, 규모가 너무 커졌는데요. 너무 커졌고 너무 무섭고 대한민국의 권력 기관들이 지금 백희룡 경정 입에서 다 나와가지고 이게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좀 무섭네요. 의원님 이거 어떡하죠? 맞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이 건을 여러 개월 동안 맞습니다. 네. 추적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게 매부쇼 나와서도 제가 네, 맞습니다. 보여드렸잖아요. 네. 약 1kg가 어느 정도인데 네. 한 사람이 1kg짜리 6덩어리 4덩어리를 몸에 싸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관세청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왔어요. 네. 그 현장 답사까지 갔습니다. 저희가. 근데 너무 미스터리한 거. 이걸 조력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네. 그래서 백혜룡 경정팀이 말씀처럼 따박따박 수사를 해가요. 근데 매번 어느 선에서 딱 부딪혀요. 예를 들어서 CCTV를 자료를 달라. 영장을 청구할 거 아닙니까? CCTV를 보면 누가 도와줬는지 나오죠. 나올 수 있으니까. 검찰이 그걸 거부를 해요. 네. 예를 들어서. 관세청은 또 이 일에서만큼은 거의 전사적으로 나서서 덮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백혜룡 경정에게만 맡겨야 될 사안은 아니고요. 그럼요. 말씀처럼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마약과 관련해서 잠깐 들어가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것까지 수사한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이 마약 사건은 상설특검 몫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상설특검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네, 거론했습니다. 하고, 네. 그래서 일단은 상설특검은 빨리 출발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인멸이 되고 대검에서 합수팀을 꾸린다는 건 수사를 덮었던 자들이 수사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네, 되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이번에 튀어나온 거야. 갑자기 대검이 우리는 검찰을 다 의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검이 튀어나와가지고 합동 수사팀을 꾸리겠대. 말이 돼? 그러니까 백희룡 경정님도 얘네가 지금 뭔가 증거인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하는 거죠. 네, 심지어 심우정은 그대로 검찰총장이 있는 지금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대검이라는 게 심우정의 대검이야. 네, 그러니까요. 근데 방금 언급하신 거 보니까 인천지검장일 때 그때가 심우정이 있대요. 심우정이 인천지검장일 때 묻혔던 사건이다. 야, 어제 이 너무 큰데? 뉴스가 속보로 뜨는 걸 보고 진짜 큰일 황당했거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 윤석열 정부가. 심지어 보상금도 1억 5천에서 3억인가로 올릴 정도로 여기에 정말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쏟았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300kg에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로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네, 상식이면은 덮을 이유가 없죠. 이거는 성과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성과지. 그렇죠. 이걸 왜 덮습니까? 저는 이상한 게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상하죠. 예. 굉장히 이거 이상하죠. 왜 덮습니까? 성과인데?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적했죠, 그걸. 국가기관이라든가 관세청, 국정원, 검찰 이런 부분 기관들이 다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은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밖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요즘에 계속 야, 등장을 하고 계속 나옵니다. 검찰총장까지 됐어. 이원석 이름도 나왔고. 그런데 내란 이후에 심우정의 행동도 정말 이해하기 그렇죠. 어려운 네. 행동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아주 의심 환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데 이거 그러니까. 어떡하지? 아까 74kg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2,200억인데 2,200억이야. 300kg면은 야 이거 1조 원 넘어가. 야 이거 그러니까. 큰일 났어 이거. 이거 봉지욱한테 맡겼어야 되는데. 아씨 너무 큰 거를 잡았네. 심각하네 이거. 와 이거 진짜
중심 잡고. 의원님 네, 이게 네, 너무 네. 커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행안위 차원에서 뭔가 또 다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안위 차원에서도 이슈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사실 조사는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강제 수사가 돼야 되는 거고요. 네. 특검이라든지 강제력들이 동원돼야 되는 거고 행안위에서는 끊임없이 이 이슈가 죽지 않도록 환기를 시켜야죠. 맞습니다. 네. 이거 시작하고 한참 청문회 진행되고 할 때 윤 의원님 그 문자 많이 안 받았어요? 관세청 직원들한테서. 많이 받았죠. 저도 많이 받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요? 조직이 동원돼가지고 그걸 막 걸리더라고요. 야, 그거 이상해.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지점인데 만약에 관세청 직원이 연루돼 있다 그러면 그 네. 직원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인천 세관이 한두 명의 문제예요. 네. 그럼 얘가 잘못했어 네. 라고 하면 세관이 아무 문제가 아무 없어요. 문제 없죠. 그런데 관세청장까지 나서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관세청장부터 해서 모든 직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도 보내고 입장문도 내고 성명서도 내고 난리를 쳤어요. 여기서 처음 얘기하신 거고. 와, 근데 왜 여기서 처음 얘기하셨어요? 진짜 아니 나 약간 좀 진지하게 겁나는데. 좀 진지하게. 진짜. 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먼저 수사를 했다가 덮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야. 덮은 거를 눈치 없는 백혜령이 맞아요. 하니까 자꾸 막은 거야. 또. 눈치 없는 백희룡이 이거를 그쵸. 끄집어 내버린 거야. 그렇게 해놓고 백혜령 날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하겠습니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거 안 하고. 그러다가 지금 와가지고 또. 그래서 지금 거야. 특검이 좀 하려고 하니까 또 대검이 나서 그렇죠. 그러고. 이거 아. 은폐죠, 은폐.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너무 무서운데. 백혜령 경쟁이 그동안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네, 외로웠죠. 국회 차원에서 저희 민주당이 나름 애를 썼습니다만 어디 이야기할 때도 없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 전화 연결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 대단한 용기를 내주신 거고 이런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백혜령 경쟁 용기를 내서 전화도 하시고 기자회견도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네. 세상이 좀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또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전화 연결을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백희룡 경정님 정말 공 많이 들였습니다. 네. 근데 그게 나는 슬픈 거야. 백희룡 경정님이 진실을 본인을 던져가면서까지 폭로를 했는데 변하는 게 없고 본인은 좌천됐고 그렇죠. 본인은 더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추가 폭로를 하는 게 의미가 없지.